자, 션타임의 주말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셋째 주 시황 분석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시황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 흐름을 통해서요. 네,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T 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뭐와 같이 시작하라 말씀드리죠. 한 주의 시작은 항상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에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번 주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나라 지표들이 발표되는지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7일에는 월요일에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 예정이 없고요. 자, 18일로 넘어가시면은요. 18일로 넘어가시면은 자, 9시 반에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의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 발표될 때 한 차례 시장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시면요. 10시 15분에 산업 생산 역시 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로 발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날로 19일로 수요일로 넘어가시면은요. 역시나 원유 재고 지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자, 지금 현재 원유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유 재고 지표는 정말 더 앞으로 지금까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 더 세계 유가 시장에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짓게 되는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체크 별 3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이지북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간 예정입니다. 베이지북은 뭐라 그랬죠? 네,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한마디로 경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달 항상 이 베이지북은요. 오펙 FOMC 성명, 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회의 기간이 있기 전에 발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연준이 향후에 미국의 경제 정책을 논할 때 이 베이지북에 있는 경제 상황들을 참고하기 때문이에요. 자, 베이지북은요. 자,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미국의 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분야별로 나타내고 있는 경제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980년도 이후로부터 이게 대중에게 공개가 됐고요. 네, 이 베이지북의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연준이 경제정책을 펼치는 만큼 대중들도 미리 이 베이지북을 확인을 하고 나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 중요하겠죠. 네, 베이지북 발간됐을 때 또다시 한 차례 큰 시장의 변동 나올 예정입니다. 자, 좀 내려보시다 보면은요. 자, 그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예정이고요. 체크. 또 조금 내려보시다 보면은요. 유럽의 서비스업 PMI, 그리고 제조업 PMI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예정이고요. 또 조금 내려보시다 보면은요.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예정,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를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하고 계신다 하면 이 시간대는 피해서 단타 매매를 하시고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이 시간대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있어야 추세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지표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또 강의 일정에다가 어떤 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은 제가 하나둘씩 강의 내용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요. 수익 내시는데 네, 주세 매매를 하시든 단타 매매를 하시든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주의 키워드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시황 분석의 키워드 3가지. 첫 번째, 트럼프의 시리아 북한 압박. 네, 트럼프가 시리아를 급시에, 네, 바로 폭격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의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습이죠. 자,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격했던 그 기세 그대로 몰아서 지금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시리아 북한 압박을 통해서 현재 향후에 어떤 시장 방향성이 결정짓게 되는지, 또한 트럼프 이러한 지금 강경 대책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어떤 식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랑스의 1차 대선 투표가 4월 23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이 프랑스의 대선 투표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으로 결정짓게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프랑스가 EU에 남을지 아니면 EU를 탈퇴할지가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지금 23일날 있을 1차 투표는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EU한테. 자, 세 번째, 오펙의 23일 회의. 자, 23일날 지금 현재 세계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에 오펙이 추가적인 감산을 이행할지 말지가 결정짓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23일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의 세계 유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이거 역시 우리가 파악해서 미리 어떤 식으로 오일이 움직일지 우리가 파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의 시리아 북한 압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트럼프가, 지지난주에 트럼프가 시진핑과 미팅이 있기 바로 직전에, 시리아를 빵 폭격했어요. 정말 뜬금없이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폭격을 했습니다. 가행을 했어요. 자, 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몰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누구 몇몇의 큰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유로와 그리고 달러의 움직임 모든 동향들이 누군가는 여기서 수익을 냈겠구나라는 그런 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시리아를 폭격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 트럼프는요, 상당히 강경파적인 인물입니다. 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성격이죠. 네. 물불 가리는 게 없어요. 과거의 대통령들은 세계 경제가 어떻고, 우리 미국이 세계의 평화대국으로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제약이 있고, 다 무시합니다, 트럼프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하면은, 그냥 폭탄 떨어뜨리고, 너네 우리 말 안 들었어? 그럼 너네랑 이제 무역 안 해. 바로 북태평양 무역협정을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탈퇴해서 그냥 지네들이 발 뺐어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거 무역협정 NFT도 지네들이 그냥 뭐 발 뗐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다시 재협상을 하자. 약간 이런 협상 테이블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죠. EU 또한 동일합니다. EU가 만약에 유럽연합이 트럼프의 이러한 무역 제시에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 니네들도 뭐 손 떼. 우리도 너네들이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상당히 강경파적인 인물이는 확실합니다.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이 모습도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예전에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짜 북한 이 일을 공약으로서 북한 일을 확실히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진핑과 트럼프의 미팅이었었죠. 자, 사실상 그 미팅에서는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자, 트럼프가 중대한 발표를 했죠. 미국과 중국이 통화연합을 하겠다. 환율 연합을 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 연합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부터요. 자, 2013년도부터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됐던 게. 그 이유가 뭐였죠? 왜냐? 그 이유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환율이요. 중국의 환율이 갑작스럽게, 네? 한 거의 근 10몇 년간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떨어지더니 시진핑이 당선되고 난 이후로 미친 듯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6.05불까지 6.6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반등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사실상 환율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미국의 연방은행이요. 연방은행은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측정하긴 했었죠. 네, 측정했었죠.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환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자,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자국의 통화를 가격을 낮췄다라는 점. 자국의 통화가 낮추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의 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무역함에 있어서 이익을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무역 수출입을 했을 때 더 자국의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율이 낮춰졌었다. 환율 조작국으로 됐었는데 트럼프는요, 이걸 뒤엎었어요. 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냐? 아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랑 친구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 우리랑 친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쨌든 간에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압박의 키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북한 압박의 키는 중국이다. 무슨 말이냐? 중국과 같이 협작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중 통화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요, 강경적으로 지금 북한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전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트럼프는요, 북한의 시리아와 동일한 급작 공격 가능성의 발언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언급을 했었습니다. 북한에게 시리아처럼 똑같이 그냥 급작스럽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사실 틀리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리아에서 이미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물론 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이제 대응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중국과 연합해서 북한을 점차 압박하겠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한다라는 것은요,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반발하겠죠. 넌 얘가 나를 압박해? 그럼 나도 시대 핵 쓸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전시 상황으로 점차 몰아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전시 상황으로 점차 몰아가고 있다라는 게.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혹은 세계 경제가 뭐 자연재해가 큰 피해가 있었을 때, 혹은 전시 상황일 때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안전자산의 급등세가 보입니다. 안전자산의 투자 몰림세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증거로요. 네, 그 증거로 지금 금이 지난 시리아의 공격을 통해서 한 차례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1300라인 선까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금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지금 트럼프의 북한 압박을 통해서, 네, 이번 주 역시, 네, 그런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의 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금의 상승.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전시 상황 때,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보다는 안전 자산의 투자 심리가 몰리기 때문에 금 역시 이번 주에 더 한 차례, 지금이 고점이 아니에요,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게요. 프랑스의 4월 23일 대선 1차 투표. 자, 대선의 1차 투표.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자, 지금 현재 트럼프 대선에서 1, 2위를 지금 그 사전투표 1, 2위를
사전 조사 1, 2위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극자 성향의 장 릭 멜랑숑이라는,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멜랑꼴리하네요. 네, 이 사람입니다. 자, 마린 르펜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요, EU 탈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네, 릭 멜랑숑은요, EU와의 관계 재협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후보가 지금 이 두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두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EU는 사실상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은 EU 탈퇴를 노리고 있고, 한 사람은 EU와의 관계 재협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EU에 남을지 아니면 탈퇴할지가 결정짓게 됩니다. EU가 크게 흔들리겠죠. 유럽연합이 흔들리면은 유로가 한 차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전에 과거의 과거의 부귀영화는 다 버렸습니다. 이미 거의 한 80%가, 거의 40%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1.07천 라인선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지금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친저점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외에 제3의 인물, 자, 마크롱,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립 성향이 강한 마크롱이 당선될 경우에는 반대로 EU와의 관계 유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마크롱이 만약 당선이 될 경우에는 EU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예요. 유로죠, 유로 상승. 하지만 반대로 이 두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요, 유로가 한 차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주는 유로는요, 이런 그 대선 결과의 1차 투표 결과를 앞두고 강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큰 틀의 박스권, 저점에서 고점 매도가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웃기죠? 자, 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자산은 상승하는데, 금과 유로는 제가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고 같은 방향의 리딩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하지만 요새 들어서는 금과 유로의 반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반대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이유가, 지금 금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정시 상황의 분위기 속에 몰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고, 자, 유로는요, 반대로 이런 지금 대선의 결과를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달러의 동향을 보시면은요, 자, 달러의 동향을 보시면은요, 자, 달러의 동향을 보시면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로가 다시 한 차례 저번 주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맞나요? 자, 달러가 하락하면서 유로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맞나요? 자, 지금 달러와 유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금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지금 현재 별개의 움직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지금 현재의 전시 상황 분위기 속에서 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일에 지금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회의, 바로 오펙의 23일 회의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월 23일 날에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6월에 감산 추가 이행을 할지 아니면은 이행하지 않을지가 지금 결정짓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5일은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OPEC에서의
오펙의 그 이유는 지금 네, 어디까지 했었죠? 저 갑자기 네. 오펙 회원 국가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오펙이 다시 정신 차리고 지금 감산을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오펙 같은 경우에 오펙 회원 국가들은요 지금 유가를 감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오펙의 크루드 오일 프로덕션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생산량을 지금 산유량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1월달과 2월달에 비해서 생산량이 줄어든 모습,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알제리아부터 베네수엘라까지 모든 오펙 회원 국가들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지금 오일의 지금 생산량은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금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오펙의 감산 회의가 있었던 이후로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랑 오펙 회원국가가 아닌 회원국가들은 여전히 지금 오일의 생산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US의 미국의 서플라이, 지금 생산량은요, 산유량은 점차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오일 생산 방법. 땅굴 파가지고, 땅 엄청 어마어마하게 파가지고, 거기서 속에 멘틀과 지각 사이에 있는 오일을 뽑아내는 전통적인 오일 생산량의 그 기계 수치가 점진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을, 즉 가동률이 더 상승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퍼센티지 높은 거 보니까 맞으시죠? 네. 지금 현재 3월 달에 756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에 729개였어요. 오히려 20개가량이 이번 달에 더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펙 회원 국가들이 아닌 다른 타 회원 국가 역시 역시 생산량을 증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로스가 플러스면 이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펙은 유가를 유가 생산을 감산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지만은 오펙 회원 국가가 아닌 논 오펙 회원 국가 플러스 미국은 여전히 감산량이 증산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일이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오펙이 죽어라 생산량 감산하면 뭐예요? 오펙 회원 국가 아닌 국가들과 미국이 감산량을 증산하고 있는데 똔똔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자기들은 자기 나와바리 줄여가면서 생산량 감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생산량 늘리자. 좀 어떻게 보면은 오펙 회원 국가들로 보면은 욕 나오는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욕 나오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오펙의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요. 여기 미국에 보시면은 블룸버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뉴스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이 OPEC sees a world that still has too much oi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PEC sees a world that still has too much oil. 무슨 말이냐? 오펙은 아직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유가가 생산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장량이 너무나도 많다. 무슨 말이냐? 자신들은 추가적인 감산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나요? 이번 주에 유가 다시 한 차례 상승합니다. 어디까지 상승하냐? 56달러 선까지 추가 상승할 예정이고요. 이미 오펙에서는 유가가 크루드 오일이 6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상향 조정을 마친 모습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달러, 그리고 이번 주로 봤을 때 56달러까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일은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키워드 세 가지예요. 트럼프 시리아의 북한 압박,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 두 번째, 프랑스의 4월 23일 대선 1차 투표. 그리고 오펙의 23일 회의. 여러분들, 자, 시황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하시고요. 그 방향성을 결정되면은 거기를 토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읽고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시황으로 먼저 방향을 읽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진입가만 도와줄 뿐입니다. 진입은 시황 분석, 기술적 분석대로. 하지만 방향은 시황 분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주도 이 시황 분석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통해서, 자, 이번 주도 거래 시작할 거니까요. 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번 주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